등산하다 바람피는 며느리 목격한 시어버지. 제1부 의심의 시작. 아침의 평온.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65의 나이 박철수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자부심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내 영숙이는 아직 잠들어 있고 2층에서는 아들 부부가 조용히 잠들어 있을 것이다. 오늘은 북한산이나 갈까? 철수는 혼잣말을 하며 등산복을 챙겼다. 은퇴 후 등산은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빠짐없이 산을 찾았다. 건강도 지키고 산 친구들과의 대화도 즐거웠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던 철수의 시선이 2층 창문에 머물렀다. 며느리 수진이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이른 새벽인데 무슨 일일까? 이상하네. 수진이가 원래 늦장꾸러기인데. 며느리 수진은 아들 민수와 결혼한 지 4년째. 처음에는 얌전하고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화장이 짙어졌고 외출이 잦아졌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퇴근 시간도 불규칙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불편한 생각을 떨쳐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했다. 이상한 조우. 북한산 등산로는 화요일 아침치고는 사람들이 많았다. 철수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맑은 공기가 폐를 채우고 새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박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등산 친구 이 사장이 뒤에서 따라왔다. 비슷한 나이에 은퇴한 사업가였다. 이 사장님도 건강하십니다. 허허. 두 사람은 나란히 산을 올랐다. 건강 이야기, 손주 이야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아, 저기 젊은 사람들 봐요. 요즘 젊은이들 참 운동도 열심히 해요. 이 사장이 앞쪽을 가리켰다. 30대로 보이는 남녀 한 쌍이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여자의 긴 생머리가 바람에 날렸다. 그 순간 철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저 뒷모습, 혹시 여자가 입은 연두색 바람막이. 며칠 전 수진이가 택배로 받았던 그 옷과 똑같았다. 특이한 디자인이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저 걸음걸이, 저 머리 스타일. 박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니. 저기 앞에 가는 사람이 우리 며느리 같아서요. 며느님이요? 설마요, 이런 아침에 회사 다니는 며느님이 등산을 하겠어요? 맞는 말이었다. 수지는 광고회사 다니는 바쁜 직장인이다. 평일 아침에 등산을 할 리 없었다. 그러게요. 제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철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는 무의식 중에 그 커플과의 거리를 좁혔다. 3. 충격의 목격. 한참을 오르다가 쉼터에 도착했다. 이 사장은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자고 했지만 철수는 조금 더 올라가자고 했다. 앞서가던 커플이 궁금했다. 제가 먼저 올라갈게요. 천천히 오세요. 허허, 박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급하세요? 철수는 대답 대신 빠르게 산을 올랐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다. 드디어 저 앞에 커플이 보였다. 그들은 등산로에서 조금 벗어난 바위 뒤편에 서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듯한 위치였다. 철수는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왜 이러는 건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때 여자가 남자에게 기댔다. 남자는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키스했다. 철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다. 수진이었다. 며느리 수진이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산속에서 포옹하고 키스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철수는 비틀거렸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웠다. 이럴 수가... 민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텐데 아내는 다른 남자와...
저 여자가 정말 우리 며느리가 맞나? 착각일 수도 있어. 하지만 아니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조심해야 돼요. 시아버지가 화요일마다 등산 오신대요. 괜찮아. 이렇게 사람 많은데 누가 알아보겠어? 그리고 여기는 등산로에서 떨어진 곳이잖아. 남자의 목소리도 분명하게 들렸다. 나이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잘생기고 운동을 많이 한 듯한 체격이었다. 그래도 불안해요. 요즘 시어머니가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그럼 우리 좀만 참자. 내가 이혼 절차 진행하면 너도 결정해. 알아요. 근데 민수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착한 사람인데 착하다고 사랑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넌 나를 사랑하잖아. 철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발걸음을 돌렸다. 무릎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산을 내려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걸 민수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수진이를 직접 불러서 따져야 하나? 아니면 못 본 척해야 하나? 혼란의 귀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전 10시였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것이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와? 어디 아파? 아내 영숙이가 놀라며 물었다. 아니,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안색이 안 좋네. 어서 들어가서 쉬어. 내가 쌍화탕 끓여줄게. 철수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눈만 감으면 아까 그 장면이 떠올랐다. 착한 사람이라고 했지? 민수를. 그러면서 배신을 하고 있어? 아들 민수는 정말 착했다. 어릴 때부터 부모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모범생이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나왔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했다. 수진이와 만났을 때도 정성껏 구애했다. 그런 아들이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저녁이 되었다. 민수가 퇴근했다. 아버지, 오늘 등산 다녀오셨어요? 오늘 날씨 좋았죠? 그래, 날씨 좋더라. 철수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이 순진한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때 수진이도 들어왔다.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밝은 목소리. 철수는 며느리를 쳐다봤다. 수진은 태연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 여자가 몇 시간 전까지 다른 남자와 포옹하고 키스하던 그 여자가 맞나? 제2부 증거 수집. 1. 불면의 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영숙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철수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본 게 정말 확실한가? 혹시 닮은 사람일 수도. 하지만 아니었다. 목소리도 들었고 연두색 바람막이도 분명했다. 그리고 수진 본인이 시아버지가 화요일마다 등산 온다고 말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선택지는 세 가지였다. 첫째, 당장 민수에게 말한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아들이 믿을까? 오히려 아버지가 며느리를 모함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둘째, 수진을 직접 불러서 따진다. 하지만 수진이 발뺌하면 오히려 관계만 나빠질 것이다. 셋째, 확실한 증거를 더 모은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알린다. 철수는 세 번째를 선택하기로 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새벽 4시 철수는 일어나 휴대폰을 켰다. 아들 민수가 몇 년 전에 사준 스마트폰. 사실 제대로 쓸 줄도 몰랐지만 카메라 기능은 안다. 다음 목요일에 다시 가봐야겠다. 며느리의 일상. 다음 날 철수는 수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장하는 모습, 회사에 간다며 나가는 시간, 저녁에 돌아오는 시간. 수요일 저녁 수진이 늦게 들어왔다. 회사에 일이 많아서 야근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눈치챘다. 수진의 머리에서 남자 향수 냄새가 났다. 민수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다. 야근이라고? 거짓말이야. 분명
그 남자를 만나고 온 거야. 저녁 식사 중에 영숙이가 물었다. 수진아,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 네, 어머니. 요즘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요. 조금만 참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건강 챙겨야지. 우리 민수도 걱정하잖아.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고마워, 여보. 수진은 남편에게 미소를 지었다. 마치 사랑하는 부부처럼. 철수는 숟가락을 들다 말았다. 저 연기를, 저 거짓말을.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3. 목요일 두 번째 등산. 목요일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다. 휴대폰을 챙기고 배터리가 충분한지 확인했다. 오늘은 꼭 증거를 잡는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 반이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다. 철수는 지난번 수진과 그 남자가 만났던 장소 근처에서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혹시 안 오는 건 아닐까? 그때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연두색 바람막이를 입은 수진이었다. 혼자였다. 철수는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다. 지난번 그 남자였다. 검은색 등산복에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다. 미안, 늦었어?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그리고 등산로를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갔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움직였다. 두 사람이 멈췄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었다. 남자가 수진을 벤치에 앉히고 옆에 앉았다. 요즘 집에서 괜찮아? 시어머니가 자꾸 물어보셔서 힘들어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회사가 그렇게 바쁘냐고. 조금만 참아. 내 이혼 얘기 진행되고 있어. 변호사 만나고 왔거든. 정말요? 그럼 너도 결정해야지. 민수 씨한테 이혼하고 나랑. 철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카메라를 켰다. 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다. 남자가 수진의 입술에 키스했다. 수진도 거부하지 않았다. 아니,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철수는 1분 정도 촬영한 후 조심스럽게 물러났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구역질이 났다. 이제 증거는 확보했다. 4. 증인 확보. 산을 내려오는 길에 이 사장을 만났다. 박 선생님,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지난번에는 갑자기 어디 가셨다가 못 봤잖아요? 이 사장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철수는 이 사장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휴대폰의 영상을 보여줬다. 이게 설마 이 여자가 며느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격했고 오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다시 봤다. 이건 큰일이네요. 어쩌시려고요? 아들에게 보여줘야죠. 하지만 혹시 나중에 며느리가 부인하면 이 사장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이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착한 아들을 두고. 고맙습니다, 이 사장님.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또 결단의 순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당장 민수한테 보여줄까? 아니면 수진을 먼저 불러서 자백을 받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아내 영숙이와 상의해야 했다. 이건 가족 전체의 문제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영숙이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보,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여보, 잠깐 이리 와봐요.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뭔데? 등산 사진? 철수는 안방으로 아내를 데려갔다. 그리고 문을 닫고 영상을 보여줬다. 이게 뭐야? 이 여자가 설마 수진이?
맞소. 우리 며느리요. 영숙이는 주저앉았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머나, 어머나, 이럴 수가. 나도 며칠 전에 목격하고 오늘 확실한 증거를 잡았소. 이걸 민수한테 보여줘야 하나? 우리 민수는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하지만 알려줘야 하지 않겠소? 우리 아들이 계속 속고 살게 할 수는 없잖소. 영숙이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어떻게 말하지? 우리 민수가 오늘 저녁에 민수를 따로 불러서 보여줍시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는 민수가 결정하도록 해요. 알았어. 당신 말이 맞아. 부부는 손을 맞잡았다. 이제 가장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전야. 저녁 6시 민수가 퇴근했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민수야, 저녁 먹고 아버지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심각한 거예요? 먹고 나서 얘기하자. 수진도 곧 들어왔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다.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수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우와,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녁 식사는 유난히 조용했다. 철수와 영숙이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민수는 부모의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다. 수진만 혼자 맛있게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철수가 말했다. 민수야, 우리 방으로 좀 올라와라. 네, 아버지. 민수가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수진이 물었다. 저도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 민수하고만 얘기할 게 있다. 아, 네. 수진은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실에 남았다. 안방에서 철수, 영숙, 민수 3사람만 남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신 거예요? 철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민수야, 아버지가 며칠 전에 등산하다가 우연히 목격한 게 있다. 목격어? 뭐려? 이걸 보거라. 철수는 휴대폰을 민수에게 건넸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연두색 바람막이를 입은 여자, 그 여자와 키스하는 남자.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제3부 가족의 붕괴. 1. 진실의 폭풍. 민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장면이 멈춰 있었다. 아내 수진이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장면. 이게 무슨...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민수야. 영숙이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벌떡 일어났다. 언제 찍은 거예요? 오늘 아침이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목격했다. 민수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영상을 반복해서 봤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은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찾으려는 듯했다. 하지만 분명했다. 저건 수진이었다. 결혼할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나는 얼굴. 4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저 남자는 누구예요? 모르겠다. 하지만 둘이 대화하는 걸 들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관계 같더라.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이혼한대요? 그 남자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대요? 그래.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민수는 소리를 질렀다. 평생 부모님께 소리를 높인 적 없는 민수가 제가 뭘 잘못했길래. 수진이가. 민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수진이를 정말 사랑했는데 회사에서 힘들어도 야근해도 수진이 생각하면 다 견딜 수 있었는데. 영숙이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다. 민수야, 울지 마. 왜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철수는 주먹으로 벽을 쳤다.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 대면.
한참을 울던 민수가 일어났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수진이를 불러주세요. 민수야, 진정하고. 아니에요. 지금 당장 불러주세요.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수진아, 위로 좀 올라오겠니? 네? 저도요? 수진은 TV를 보고 있다가 일어났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수진이 방에 들어왔을 때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시어머니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민수는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이러세요? 민수가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이게 뭐야? 영상이 재생됐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피가 싹 빠지는 것 같았다. 이게 뭐냐고. 민수가 소리를 질렀다. 수진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여보, 이건. 대답해. 저 남자가 누구야? 얼마나 오래 만났어? 나는. 수진은 말을 더듬었다.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영상은 너무 명확했다. 언제부터였어?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6개월 전부터. 뭐? 6개월. 민수는 그 기간을 떠올렸다. 6개월 전이면 여름이었다. 수진이가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였구나.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없어. 그럼 왜 바람을 피워?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야?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다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 회사에 야근한다고 할 때도, 친구 만난다고 할 때도 다 믿었어. 바보처럼. 정말 미안해, 민수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사랑이 식었으면 말을 하든가, 이혼하자고 하든가. 왜 이렇게 비겁하게 뒤에서 바람을 피워? 철수가 나섰다. 수진씨,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시오. 아버님, 더 이상 우리 며느리가 아니오. 짐 싸서 나가시오. 수진은 시아버지를 쳐다봤다. 평소 자상하던 시아버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파국.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손이 떨려서 옷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럴 줄 알았어. 언젠가는 들킬 줄 알았어. 하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확실하게 잡힐 줄은 몰랐다. 시아버지가 등산 중에 목격했다니. 그것도 2번씩이나.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민수가 거실에 서 있었다. 수진아, 응?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어? 단 한 번이라도?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민수는 착했다. 정말 착하고 성실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 사랑했어. 처음에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거실에는 민수, 철수, 영숙 3사람만 남았다. 깊은 침묵이 흘렀다. 아들아, 괜찮아요, 아버지.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계속 모르고 살았으면 그게 더 바보 같은 거잖아요. 민수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여파.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 가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휴대폰에는 수진의 문자가 몇 통 와 있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혼 원하면 해줄게. 내가 뭐든 책임질게. 정말 미안해. 민수는 문자를 지웠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오후에 철수가 방에 들어왔다. 민수야, 밥 먹어야지. 식욕이 없어요, 아버지. 그래도 먹어야 한다. 안 그러면 쓰러진다.
철수는 아들 옆에 앉았다. 아버지, 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거 없다. 그럼 왜 수진이는 날 떠난 거예요? 그건 수진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철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어떤 여자든 내가 좋은 남편이라는 걸 알 거다. 하지만 수진이는 아니었잖아요. 수진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아니라. 민수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가슴 속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또 이혼 절차. 일주일 후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영상 증거가 있으시면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유책으로 이혼이 가능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네? 하지만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돈은 상관없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수야, 통화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제대로 된 사과도 못했잖아. 사과는 필요 없어. 변호사 통해서 서류 받을 거야. 민수야,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 내일 오후 2시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로 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흐렸다. 6. 마지막 만남. 다음 날 카페에서 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초췌해져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왔구나. 응. 미안해, 늦었어? 아니. 둘은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수야,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 알아. 변명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설명이라도 하고 싶어서.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처음에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다른 삶? 너는 너무 착해. 너무 성실하고 너무 평범해. 그게 답답했어.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착한 게 단점이었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맞아.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지.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TV 보고 자고. 그게 내 인생이니까. 민수야.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난 거지. 더 재미있고 더 자극적인 사람?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은 나를 설레게 했어. 너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래, 알았어. 민수는 일어났다. 이혼 서류에 서명해.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민수야,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하자. 우리. 민수는 카페를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제4부 새로운 시작. 1. 시간의 치유. 3개월이 지났다.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수진이 모든 책임을 인정했고 민수는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민수는 다시 회사 일에 집중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했다. 일에 파묻혀 있으면 아픈 기억을 잊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동료가 물었다. 민수 씨, 요즘 너무 일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녁에 우리랑 회식 한번 가요. 괜찮아요? 전 집에 가야 해서. 설마 아직도 이혼 때문에 힘드세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민수 씨, 좋은 사람이 또 나타날 거예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하지만 민수는 다시 사랑할 자신이 없었다. 한번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후회.
철수는 등산을 계속했지만 예전 같은 즐거움은 없었다. 산을 오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수진이와 그 남자를 목격했던 그 장소. 내가 잘한 걸까? 아들에게 알려준 게? 물론 진실을 알릴 권리는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민수가 겪는 고통을 보면서 철수는 괴로웠다. 이 사장이 물었다. 박 선생님, 요즘 아드님은 어때요? 일만 하고 있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간이 약이죠, 뭐. 그런데 이 사장님, 제가 잘한 걸까요? 차라리 모르는 척 했으면.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계속 속고 사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게 나아요. 하지만 아들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아버님께 감사할 겁니다. 평생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3. 우연한 만남. 6개월 후 민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한 여자와 부딪혔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죠. 여자는 30 초반으로 보였다. 단정한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괜찮으세요? 커피가 옷에 안 묻었어요? 네, 다행히 괜찮아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새로 한 잔 사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안 보고 걸어가서 그런 거예요. 부탁이에요. 민수는 사양했지만 여자가 워낙 간곡하게 부탁해서 같이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저는 지훈이라고 해요. 여기 근처 출판사에서 일해요. 전 민수라고 합니다. 근처 회사 다니고요. 자주 이 카페 오세요? 네, 점심시간마다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지훈은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다.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민수 씨, 혹시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아, 이상한 뜻은 아니고요. 그냥 대화가 재미있어서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좋아요. 연락처 주세요. 해시태그 4. 조심스러운 교제. 민수와 지우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점심 식사, 그 다음에는 저녁 식사, 주말에는 영화도 보러 갔다. 지우는 수진과 달랐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민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위로해 주었다. 어느 날 민수는 용기를 내서 이혼 사실을 말했다. 지훈 씨, 사실 저 이혼했어요. 6개월 전에. 알아요? 네? 알았어요? 민수 씨 손가락에 반지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슬픈 표정 지으실 때가 있어서 짐작했어요. 민수는 놀랐다. 알면서도 계속 만나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민수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요. 좋은 사람이라. 네. 착하고 성실하고 배려심 깊고 그런 사람이에요.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착하다는 건 단점이 아니었다.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지훈 씨, 감사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민수 씨 같은 사람 만나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또 가족의 축복. 민수는 지훈을 부모님께 소개했다. 철수와 영숙은 처음에는 걱정했다. 또 실패하면 어쩌나, 또 상처받으면 어쩌나. 하지만 지훈을 보자마자 안심했다. 수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진심으로 민수를 대하는 게 느껴졌다.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편하게 앉아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 씨, 우리 민수가 이혼했다는 거 알죠? 네, 어머님. 민수 씨한테 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저는 지금의 민수 씨가 좋아요. 철수가 물었다. 우리 민수가 착하기만 하고 재미없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버님.
착한 게 제일 중요해요. 재미는 함께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민수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식사가 끝나고 철수는 민수를 불렀다. 민수야, 내 아버지. 지훈 씨, 좋은 사람 같다. 행복하게 살아라. 내 아버지. 그리고 그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뭐? 수진이 일말이에요.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좋은 사람도 못 만났을 거고요. 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다. 아버지, 사랑해요. 부자는 껴안았다. 1년 후, 민수와 지우는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다. 철수와 영숙은 행복해하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피로연이 끝나고 철수는 다시 북한산을 찾았다. 1년 만이었다. 산을 오르면서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수진이를 목격했던 그 장소. 하지만 이제는 괴롭지 않았다. 결국 잘된 일이었어. 만약 그때 목격하지 않았다면? 만약 민수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민수는 계속 속고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훈이라는 좋은 사람도 못 만났을 것이다.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야. 철수는 산 정상에 올랐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 멀리서 민수와 지훈이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다. 신혼여행 대신 부모님과 함께 등산을 온 것이다. 아버지, 왔구나. 정상까지 같이 올라가요. 세 사람은 함께 산을 올랐다. 아픈 과거는 지나갔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졌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세상은 아름다웠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